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업용 부동산 뉴스 기사를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상무 이상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청약, 주택 관련해서 요즘 규제도 많고 정부 대책도 자꾸 발표가 되는데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런 과열 그리고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 건물 쪽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과 지방에 대한 자꾸 벌어지는 온도차 왜 이러는 걸지.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약 시장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져온 조금 충격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올 하반기에 청약 경쟁률을 좀 봤더니 서울은 경쟁률이 291대 1입니다. 네, 광주는 0.12대 1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좀 비교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 네, 무려 2,428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서울은 이제 문정성시인데 지방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온도차가 아니라 빙하기야 폭염 수준 아닌가요? 너무 좀 상반되는 좀 이제 뉴스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좀 예를 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서울은 청약이 과열이긴 하죠. 서울 로또 청약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서울에 대한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성수동 요즘 건물 시장 쪽으로도 상당히 핫한 지역이에요. 성수동 OTL 포레 여기가 경쟁률이 688대 1이었고 잠실 르엘 여기도 630대 1을 찍었습니다. 이 단지들을 보면 분양가만 18억인데 금액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시세들을 보면 30억을 좀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은 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결국 입지가 좋은 곳, 즉 돈이 되는 곳에는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분들이 수만 명씩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돈을 쫓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네요.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건물 보시는 분들만 이제 현금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상위 0.1%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파트 현금 들어가는 비율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지방, 우선은 지방 먼저 좀 또 얘기를 하자면 지방은 왜 아무도 안 갈까요? 지방과 수도권 이제 외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 인천, 용인, 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제 청약자 수가 모집 가구 수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이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는 좀 용인 나름 아닌가요? 용인도 용인 나름이죠. 수지나 이런 데도 좋은 데고 신분당선 라인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수지에 사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좋아진 동네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신분당선의 효과가 크긴 합니다. 경기 남부권에서도. 아무튼 이게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첫째로는 좀 입지. 결국에는 주택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똑같이 입지네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공급 물량이 좀 많았어요. 경기 남부권이 최근에 수원 쪽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는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만 자재값, 인건비, 그다음에 분양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 하시는 편이기도 하죠. 지금 다른 데는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왜 청약 신축에 대한 가격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이게 보면 단순히 지역별 차이인지 그냥 지역별 입지에 대한 차이인지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 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조금 했다라고 조금 보입니다. 최근에 규제가 지금 자꾸 생겨서 차량일 기준으로도 또 추가가 됐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좀 있었죠?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최도 한도를 이제 6억으로 딱 제한을 했죠. 서울 핵심지는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최대 6억을 대출을 받아도 이제 나머지는 현금으로 조금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대출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자금력이 넉넉한 분들만 이제 청약 시장에 조금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6억이라고 해도 금액대별로 차등해서 좀 설정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추가로 최대가 6억이고 15억에서 25억이 4억 그리고 25억 초과가 2억 심지어 사업자 대출로 끌어오는 것까지 조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금이 20-30억은 있어야 강남 아파트 산다는 얘기인데 강남의 아파트가 몇 채죠? 상당히 많은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는 고액 아파트일수록 현금 부자분들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좀 떨어지면 네, 비싼 곳은 좀 25억 넘어가는 한 3, 40억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못 사다 보니까, 그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가액의 아파트들이 좀 올라서 키 맞추기를 조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상민 팀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동일하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5억 이하 비중이 조금 더, 거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실 건물을 저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아파트 쪽을 이렇게 대출을 규제할수록 저희 쪽은 사실 좋게 평가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아무래도 주택을 규제하면서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일을 하는 저희는 아무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이 조금 몰리기 때문인데, 뭐 결론적으로 뭐 경기 둔화와 이제 강력한 금융 규제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를 좀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금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주담대 금리는 사실 저희가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업 하시는 법인분들은 한 3% 초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업이 메인이 아니라 본업이 좀 5년 이상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으신 분들은, 좋으신 분들은 2% 중반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는 규제하고 있고 투자는 해야겠고 건물 쪽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네, 현재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현재도 저희가 이전부터 찝어드렸던 강남, 용산, 성수 여기에 계속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도 함께 좀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지 현업에 대한 느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건물 쪽도 뭐 입지에 대한 생각은 다들 동일하다고 봅니다. 뭐 성수동, 강남, 뭐 지속적으로 뭐 입지 좋은 곳은 거래 수요가 계속 있는 편이고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뭐 입지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똘똘한 한 채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아지면서 저는 주요 지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울 내에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좀 있고 상권이 있는 쪽은 저는 건물 쪽도 어느 정도 좀 금리라는 절대적인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여태까지 좀 저평가받았던 건물 쪽도 저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의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대출 금리, 아파트 대출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이제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 쪽은 이렇게 아파트 쪽, 주택 쪽을 규제를 할수록 대체 투자로서 방향을 돌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물 쪽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투자만 해보셨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하신 분들도 사실상 알아보면 건물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 많이 투명해졌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으로 연락 주시면 뭐 당장에 매입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상담에 대한 자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